권영철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셨어요. 수험생 자녀 혹시 있으세요? 네, 뭐 수험생 지났고 아직은 아니죠. 예. 그 이게 문제 하나 그까짓 거 가지고라고 넘어갈 문제는 이게 사실은 정의의 차원이긴 해요.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니까요. 좀 뭐 법원의 판단이니까 너무 뭐 법원의 결정을 비난하기도 그렇긴 하지만은 좀 이 문제를 보면서 교육과정 평가원이 참 좀 잘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어른들을 좀 부끄럽게 하는 네. 그런 판결 느낌이 납니다. 와이뉴스 넘어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칠레 대선에서 바첼레트 전 대통령이 다시 선출이 됐죠. 예. 그래서 칠레는 왜 바첼레트를 다시 선택했을까?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칠레 대통령 선거 얘기를 왜 가지고 오셨을까? 아마 뭔가 우리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가지고 오셨을 것 뭐 같아요. 좀 들어보시면은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칠레는 왜 바첼레트를 다시 선택했을까? 바첼레트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게 칠레가 가톨릭이 국교이고 21세기 들어서야 이혼이 합법화된 아주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칠레에서 무신론자에다가 이혼녀로 아버지가 다른 아이 셋을 키우는 싱글맘이었던 바첼레트가 정치인으로서 약점이 많죠. 그런데도 다시 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의사 출신이고 4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엘리트 출신. 그렇지만은 엄마 리더십, 아줌마 리더십으로 이를 돌파해낸 그런 사람입니다. 엄마 리더십. 예, 남미 전문가인 그 경희대 국제대학원의 곽재성 교수가 바첼레트와 같이 일해본 사람이나 아는 사람들은 모두 칭찬한다. 소통의 달인이고 격의 없이 사람을 어루만져 줄 줄 아는 사람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2010년 퇴임할 당시에 지지율이 85%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퇴임 당시 지지율이 85? 출발은 53%였는데 퇴임은 85%. 대단하네요. 그랬거든요. 코트라 현지에서 근무하는 코트라 무역관의 유현주 과장은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첼레트가 당선된 것은 공약이나 논리 그런 것보다는 포근한 이미지, 엄마 같은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그런 느낌 때문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는 대통령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는 없나 봐요? 연임은 불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우파의 정권을 넘겨줬다가 다시 찾아온 거죠. 한 번 건너뛰고는 가능한가 보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건너뛰고 다시 대통령. 네. 자, 오늘 주제로 돌아가 보죠. 그럼 칠레 국민들은 왜 바첼레트를 다시 선택했는가? 이게 이제 우리 그 코트라에서 일단 분석한 게 있고요. 실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코트라에서 분석한 공식적인 이유를 보면은 칠레 국민들이 성장보다는 복지와 분배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첼레트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지지율이 85%에 이르렀지만 정권은 우파에 내줬거든요. 예. 그리고 이 우파 정권에서는 뭐 이게 길게 소개할 내용은 아니지만은 자관 경제 성장률이 계속 5.8% 평균 할 정도로 큰 급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성장 중심이었군요. 예, 그랬는데도 이제 국민들은 이런 복지 분배의 정의를 요구했던 거죠. 첫 번째는 그 부분. 예, 두 번째는 정권은 집권 여당의 인물난인데요. 바첼레트에 맞설 인물이 없어서 여당 후보가 세 차례나 교체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예. 그리고 칠레 국민들이 여전히 피노체트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반감이 높습니다. 이 피노체트 정권도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군사 쿠데타로 17년간 집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인데 곽재성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첼레트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 4년 전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 착실하게 준비를 했고 지지세 결집에도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에서도 차별성이 있었나요? 바첼레트 대통령 당선자 이제 지금은 1기 집권기는 무상 보육이 정책의 핵심이었다면은 2기 공약은 무상 교육이 핵심입니다. 무상 보육에서 무상 교육까지 확대. 예. 무상 교육을 위해서 법인세를 20%에서 25%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겠다. 우리는 뭐 저건 정세 불가가 뭐 철칙인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도 그리고 복지와 분배 부분에서 분명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차별성이 있는데 우리가 바첼레트 대통령에 주목했던 이유가 2011년 서울시에서 무상 급식 때문에 논란이 크게 일었지 않습니까? 투표까지 했잖아요. 투표했죠. 예. 그런데 그때 바첼레트는 무상 보육으로 인해서
실업률을 낮추고 출산율을 급격히 올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꽤 관심이 끌었던 맞아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첼레트 대통령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하시고 네. 오늘 주제가 우리의 상황과 연결이 돼서 이분을 주제로 정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뭐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칠레 하면 우리는 뭐 와인, FTA, 뭐 지구 정반대의 나라 이런 정도만 기억이 나는 아주 먼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이 칠레의 바첼레트 대통령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닮은 점과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닮은 점은 우선 나이가 뭐 바첼레트는 51년생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52년생이니까 한 살 차이죠.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각각 최초의 대통령. 최초 여성 대통령. 예, 여성 대통령이었다는 그렇죠. 점. 그리고 두 사람 다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었다는 점. 아, 그리고 부친이 뭐 불의의 사고로 불의의 일로 사망했는데 사망 이후에 은둔의 생활을 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음흠. 성장 과정은 판이하게 다르죠. 바첼레트는 군사 독재자의 피해자로 아버지가 군사 독재 고문을 당해서 사망했으니까 아하. 피해자의 딸이고 군사 쿠데타에 대항하다가 예, 숨진 아버지. 예, 박근혜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의 딸. 그 차이가 나죠. 예, 곽재선 교수가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릅니다. 좀 상징적인 얘기를 하나 전달하자면은 예. 바첼레트 당선자가 국방장관을 했었거든요. 예. 거수격리를 하는 군인들에게 다가가서 볼 키스를 하는 다정스러운 모습을 파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거수경례를 군인이 하는데 거기다 거수경례로 답하는 게 아니라 볼에 키스를 뽀뽀를 했어요? 예. 근데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난 국군의 날 때 거수격리하는 모습이 나왔죠. 예. 이런 모습. 그러니까 군심을 사로잡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집권했을 때 우리도 첫 여성 대통령이니까 어머니 리더십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보이고 있는 모습은 어머니 모습보다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가까운 강력한 지도자상 이런 이미지를 많이 보이고 있죠. 아, 그런 게 대조적. 예. 그러니까 바첼레트가 2009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성 리더십을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편 이런 소개를 하게 됐어요. 예. 어쨌건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한마디 하고 전하고 싶은 게 바첼레트가 대통령 시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언할 찬물을 곁에 둬야 한다. 현장을 다 가볼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둬야 한다. 직언할 사람. 예. 어떤 경우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옳지 않다. 이것은 이렇게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나는 신뢰한다. 입 바른 소리. 예. 그런 사람을 곁에 둬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바첼레트 대통령의 당선 소식 전하면서 생각해볼 지점도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